인천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체됐습니다. 고대 가요인 구지가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건데요. 성희롱이냐 아니면 교권 침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편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고3의 시험지를 유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전문학 수업 시간에 구지가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성적인 단어를 언급했다. 이게 논란이 됐고 또 교체까지 된 건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구지가라는 게 혹시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얼핏 기억이 나네요. 그 이제 그 수로왕 강림신화 가운데 하나로 전해내는 구전가요인데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둬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내용인데 이 거북이 군왕을 상징한다고 거의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실제로 학설 중에 이걸 남성의 성기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원시인들의 좀 강렬한 성욕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설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는 이 구지가에서 뭐 남성의 성기님 이런 성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이제 불편해해서 그거를 아마도 이제 학부모에게 얘기를 했겠죠.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교 선고충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심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성희롱이 맞다.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건 학설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걸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인권위원회 이건 관련해서 민원을 좀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교사와 학교 측의 서로의 이제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교사는 사실 거북이 머리를 남성의 성기에 그냥 비유적으로 이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바다를 뭐 자궁을 뜻한다는 학설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교사가 거북이 머리를 성행위에 빗댔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몽룡이 춘향이의 다리에 반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춘향이가 기생이라서 뭐 속옷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직접적인 성적인 뭐 그런 추행일 수 있고 이런 발언일 수 있다라고 좀 이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발언 자체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학생들한테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불쾌함을 표시한 뭐 한두 학생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그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의 수업을 이제 2학년 수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희롱 결론 내릴 때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선생님을 불러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질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학생 중에 또 졸업생들도 있고 일부 뭐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수업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문학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학설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문제 제기한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좀 가혹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수업 중에 선을 넘은 성희롱인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그냥 문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은유적인 표현에 관련된 학설을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 내용까지 언급을 하는 게 과연 수업 시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남고를 나와서 뭐 백 변호사도 남고 나오셨죠. 근데 약간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비유라든가 그런 걸 했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만 이게 남녀 공학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백 변호사 볼 때 이번 상황은 어떻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구지가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선생님이 어떤 뉘앙스로 학생들한테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거북이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성적인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도 이거는 엄연하게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학설이 있습니다. 이 구지가를 해석하는 4개 학설 중에 마지막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학설에 관련된 설명을 해준 거라면 이런 것까지 만약에 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문학의 다양성과 관련 선생님들이 설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딱 여기까지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로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 문화에 관련된 해석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성적인 농락까지 포함이 됐다면 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구지가에 관련된 해석만 가지고 성희롱으로 보는 건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나연 앵커가 예를 들었던 그 춘향이었나요? 예. 그 그네 탈 때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근데 얘기잖아요. 선생님의 얘기로는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면 굉장히 멀리서 이몽룡이 바라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아마 춘향이 다리 정도 보고 반했을 거예요라는 얘기였지. 이제 그게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면서 나온 거였는데 그게 마치 여성의 다리와 관련된 내용, 뭐 성적인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몇 학생이 좀 국회가 된 잘못받았다는 거라는 거죠. 일단 선생님의 어쨌든 얘기는. 여기에 대해 좀 주장이나 뭐 이야기들이 서로 좀 그렇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 측이 이 선생님에게 징계 절차를 내리고 다음 네. 학기부터는 수업에서 배제시켰는데 이 징계 절차가 좀 적절한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 배제 부분이 그 예.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안에서 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를 하고 나름의 판단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했다면 그거는 저는 좀 절차적으로 일단 문제가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지금 이 성희롱 논란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학생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지금 인권위원회까지 이 선생님이 이걸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2학년 수업에서 배제된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학생들한테 성희롱을 한 선생님으로 낙인 찍힌다는 게 지금 도저히 예, 받아들일 수 그럴 수 없다는 있죠.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진위 공방이 좀 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징계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적 적법성은 다소 좀 위반한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좀 이번 학교 측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데 부당함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선생님이 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요. 아마 예. 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징계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선생님의 말대로 문학 작품을 표현하는 표현의 범위 안에 있는데 이것까지 문제를 제기하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너무 위축될 수 있다. 또 정말 가르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사실 획일적으로 거북이는 군주다 이것밖에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정확한 내용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인데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짜고 네. 고등학교 3학년에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 이게 어떻게 된 정황입니까? 사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요. 예. 이게 고3 기말고사 시험지가 다섯 과목이 유출됐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전 과목이 다 유출이 됐었고 그리고 더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고사 시험지까지 전부 유출이 됐다는 예.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출을 누가 했냐면 학교의 선생님이죠. 행정실장이 학부모하고 결탁을 해서 유출했는데 그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올해만 한 600만 원 정도 학교에 돈을 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외에 추가로 뭐 금품이 제공된 상황이 있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예. 그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빼내서 이 학부모에게 건네고 이 학부모가 본인의 아들에게 이제 이 시험지를 건네서 시험을 보게 된 건데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의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공부를 잘 못해서 내신이 좋아야 된다. 네, 내신이 좋아야 된다는 것 그랬던 때문에 부모의 생각으로. 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위법성의 정도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뭐 학교 우리가 뭐 컨닝하듯이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예. 위계한 업무방해죄는 됩니다. 업무방해죄 해당하고요. 예. 일단 지금 제일 경찰이 주목하는 건 이걸 과연 행정실장이 이 학부모한테 아무 돈도 받지 않고 했을까? 아무 대가 관계가 없이 했을까? 상식적으로 언뜻 납득이 안 되죠. 둘이 얼마나 친하면 예. 아무 대가도 없이 이런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예. 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금전 요관 내역이 확인된다면 여기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공립학교였으면 뇌물죄가 됩니다. 근데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게 물론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학생들 기말고사 다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중간고사도 다 다시 봐야 돼요. 지금 마지막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중간고사까지 다시 봐야 된다면 이 학생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거는 시험 운영의 공정성 침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학생들이 입는 피해도 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될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시험지가 또 요약본으로 전달이 됐는데 요약본으로 전달된 건 왜 그런 거라고 봐요?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게 시험지가 원래 출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학교에서 제가 담임 이제 그 출제 매에서- 해보셨어요? 아 저는 축제를 안 해봤습니다만 출제를 하면 이거를 봉인을 해서 예. 이제 그 다음에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인쇄된 것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봉인이 안 돼 있었어요. 아, 학교 측에서의 그러니까 좀 행정실장 허술함이 있어가지고. 입장에서 그렇네요. 나중에 이게 빠져나오면 이게 통째로 빠져나오면 혹여라도 알까봐 그걸 좀 정리해서 갖고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마 요약본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발각이 됐냐면요. 이 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시험지 있다. 아, 심각한 건지 몰랐나 보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죠. 자기에게 정말 친한 친구 너도 시험 잘 봐라는 취지로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걸 보고 정말 시험에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학교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게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일단 뭐 학부모 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행정실장 집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네, 압수수색 단행하고 예. 전부 출국 금지까지 내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무 대가 관계가 없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표시하는데 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학교에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것만으로 행정실장이 이걸 단독으로 한다. 예.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금전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경찰이 보고 있어요. 예. 일단 두 이제 선생과 학부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관련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앞서 예. 언급하셨던 그 중간고사 또 다시 봐야 되는 나머지 고3 피해 학생들. 그 학생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인데 이번에 다시 보게 된다면 그 피해도 상당할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절차도 또 진행이 될 수 있는지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학생들 혹시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다시 봐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없죠. 없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보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요. 공부했던 거 제출하신 분도 그렇고 다시 해야 한 되기 친구도 때문에 그렇고. 예. 이거는 학생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가 엄청나요. 당연히 원래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진행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보면 학생들이 입는 정신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사행정 못해서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손해가 민사적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까지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뭐 집단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체 훼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 커뮤니티 기자가 워마드가 참 다양한 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납치 예고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성체 훼손 관련된 것도 하나 있었고 예. 그 더 나아가서 천주교 교회 방어한다는 방어하겠다라는 얘기 것도 있었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건데요. 일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진을 딱 게시를 해놓고 저 아파트에 사는 남자애 중에 한 명을 납치하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단순한 허언일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포스럽겠죠. 그 아파트에 예. 살고 아이가 있다고 남자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경찰도 엄청나게 지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워마드가 표현해줘 영역 한계를 너무 심하게 자꾸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청원에서도 이 워마드 사이트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규제 예.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현재까지 이 사이트를 폐쇄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원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것 자체가 전체를 폐쇄하는 것보단 문제되는 이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워마드 사이트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로만 만약에 채워져 있다면 정말 이거는 사이트 폐쇄까지도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요즘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이게 남녀 차별, 평등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정말 남혐의 정도 넘어서 이제 범죄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확실히 워마드 내에서도 정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여기서 범죄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 예방에도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